주요 개념을 잠깐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상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를 아래서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물체의 움직임을 자의 움직임을 R에서 R3로 가는 함수 형태로 보고 이것을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하고 RT 정의역을 T 변수 보통 나타내고 있대 이미지가 FT, GT, HT라는 삼성한 공간상의 어떤 벡터 형태 이거는 원점을 출발점으로 하고 끝점이 FT, GT, GT, HT가 되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R'T라는 것은 미분으로 정의를 하고 자연스럽게 R'T는 계산 방법은 각 텀 바이 텀으로도 자연스럽게 F'T, G'T, H'T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R'T를 텐전 벡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텐전 벡터라고 하고 어적 벡터 그 다음에 R'T로부터 나오는 개념이 유닛 텐전 벡터라고 해서 T of T라는 것은 R'T의 절대값분의 R'T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동 거리를 가지고 S를 T가 A에서 S equal ST라는 것은 인테그럴 A에서 T까지 R'U의 절대값 미분을 하면은 속력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을 접근해주면은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u 형태로 정의된 이것을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크랭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dt분의 ds는 R'T가 되겠다고 R'T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동 거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동 거리. 시각 t 콜 as 출발해서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겠고 그리고 유닛 텐전 벡터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1이고 방향이 R'T하고 같죠. 그래서 방향은 R'T하고 같으면서 크기는 1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닛 텐전 벡터가 갖고 있는 정보는 방향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만 R'이라는 방향에 대한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크기에 대한 정보는 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처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커버처라는 것은 ds분의 d 유닛 텐전 벡터의 정의 나눗셈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 분자를 t로 나누어 주면은 dt분의 ds의 절대값이 5에 가지고 R'T의 절대값분의 T'T의 절대값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ds분의 dt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델타 s분의 델타 t의 커버처라는 것은 리밋 ds분의 dt라는 걸 보면은 리미트 델타 s가 제로에 가까이 갈 때 델타 s분의 델타 t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이동한 거리가 델타 s가 되는데 이만큼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델타 s라고 하고 요점에서의 유닛 텐전 벡터 요점에서의 유닛 텐전 벡터 두 벡터의 크기의 차이를 보면은 크기의 차이가 이게 실제로 방향의 전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방향의 변화량이에요. 델타 t는 실제적으로 방향이 똑같은 델타 s라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방향의 변화량에 대한 극한값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곡선이 많이 굽어 있을수록 이 유닛 텐전 벡터의 방향이 차이가 많이 굽어 있을수록 방향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굽어 있는 거하고 거의 직선이 가깝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델타 s라는 똑같은 길이를 생각했을 때 유닛 텐전 벡터를 그려보면 이 경우에는 변화량이 방향의 변화가 크지만 이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버처를 데피니션이라고 이것을 커버처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공부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노멀 벡터하고 바이노멀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고 노멀 벡터하고 이번 시험 공부에 필요한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텐전 벡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저는 100% 선생님이 시험 놓을 확률이 한 30% 된다니까 0%입니다 이러는 게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0%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버처 관한 문제, 시험 문제에 10단위에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노멀 벡터하고 노멀 벡터라는 걸 배웠어요. 노멀 벡터는 T''의 절대값분의 T''으로 정해져 있다. 이래야 되니까 유닛 탄젠 벡터가 이거는 T'하고 평행하다 그죠? T'하고 평행하면서 그리고 노멀 벡터는 T 벡터하고는 수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어요? 왜? T'은 상수이기 때문에 T'의 절대값분의 1 되니까 이렇게 되고 T하고 T'이 수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T의 크기가 항상 1이 된다 그죠? 유닛 탄젠 벡터는 크기가 1이 되다 보니까 T하고 T의 이너 프로덕트가 1이 되고 양변을 미분해 주면은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미분은 호감수에 대한 미분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서 이배의 T하고 T'의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노멀 벡터, 유닛 노멀 벡터라고 부르고 어쨌든 이 노멀 벡터 N하고 그죠? T는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공간상의 어떤 입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T 벡터는 여기에 접하는 벡터입니다. 접하게 되는 벡터. T 벡터가 이렇게 접하는 벡터라고 하면은 N 벡터는 실제로 T 벡터하고 수직이 되는 공간상에서라면 수직이 되는 벡터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무수히 많은데 실제로 요거 분석을 해보면은 오목한 방향으로 그래프의 오목한 방향으로 그려지면서 N 벡터는 이렇게 오목한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 오목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크기는 항상 1이 나오죠. N 벡터는 T'하고 평행이고 T하고는 수직이면서 그리고 크기는 양변의 절대값 취해주면은 분모 분자 약분돼가지고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노멀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T하고 N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바이노멀 벡터라고 해서 B를 T 크로스 N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T 크로스 N 오른손 법칙으로 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B를 그리기가 상당히 좀 난감하긴 한데 그리고 어쨌든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T하고 B, T, B, N 세 개는 항상 세 개는 모두 다 수직이 됩니다. B는 T 크로스 N이 되고 B의 크기도 또한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왜냐면은 B하고 T하고 B, T, N 세 개가 서로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적으면 좋겠나? 이렇게 적으면 좋을까요? T, N, B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서로 수직이면서 그리고 크기는 다 세 개 다 크기가 1이 되겠습니다. 세 개 다 크기가 1이 되겠고 그리고 아스큐레이팅 플레인하고 노멀 플레인을 좀 정의를 했었어요. 아스큐레이팅 플레인은 T 벡터하고 N 벡터를 포함해서 요점을 가지고 P라고 하면은 요점을 P라고 하면은 점 P를 지나면서 T 벡터와 N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을 아스큐레이팅 플레인이라고 하고 하고 이렇게 적어서 되는 PTM 지나는 평면은 아스큐레이팅 플레인이라고 하고 PTM의 아스큐레이팅 플레인은 뭐의 수직이 되겠어요? T하고 N을 포함하다 보니까 아스큐레이팅 플레인은 당연히 바이노멀 벡터하고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 플레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T하고 N하고 바이노멀 벡터 세 개를 포함한 지나는 평면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평면은 뭐의 수직이 되겠어요? T의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면의 식을 구할 때는 바이노멀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가시는 평면의 식을 구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유닛 탄젠 벡터 T를 법선 벡터로 가시는
그러한 평면식을 보여주면 이렇게 아스플레이팅 플레인하고 노멀 플레인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봐라. 그리고 아스플레이팅 서클, 서클 오브 커버처, 말했습니다. 서클 오브 커버처라는 개념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 할 주 내용은 이제 토션이 되는데, 커버처가 곡선이 얼마나 굽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면은, 토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건을 가지고 수건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건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물기를 제거한다고 수건을 짠 다음에 비틀죠, 그죠? 토션의 원래 뜻도 비튼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비틀어는 정도를 가지고 토션으로 나타내는데 정말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션의 데피니션은 이래야 돼요. 어떤 스칼라가 존재해서 ds분의 dv 콜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n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타우가 존재하는데 이 타우를 토션이라고 부르자고 하시합니다. 이 렘마의 정명 자체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ds분의 dv 바이노멀 벡터를 이렇게 정했다고 t하고 n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했는데 ds분의 dv가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n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왼쪽 오른쪽 둘 다 벡터다 그죠? 두 벡터가 같다. 이 타우는 어떤 컨스턴트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보여주면 충분하냐면 ds분의 dv하고 n이 평이라는 걸 보여주면 정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ds분의 dv가 n하고 평이다. 그런데 n은 어떻게 정해되어 있느냐? n은 요거에 의해서 btn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가 t, n, b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t 크로스 n이 b가 되고 b 크로스 t가 n이 됩니다. 그리고 n은 b 크로스 t가 되겠고 그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n 이퀄 b에다가 t를 크로스 가득한 거하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보여주면 되느냐 하면은 ds분의 dv가 n하고 평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노멀 벡터는 b에도 수직이고 t에도 수직이다 그죠? 그래서 b하고 이너 프로덕트도 제로, 즉 ds분의 dv가 b하고도 수직, ds분의 dv가 t하고도 수직이라는 걸 보여주면 증명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 충분하게 되고 정의에 의해서 b 콜 t 크로스 n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ds분의 dv를 계산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s에 대해서 양변은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정리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 ds분의 dv를 b하고 이너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b는 t 크로스 n이라서 b는 t하고 n하고 모두 수직이 돼요. 그래서 ds분의 dv 이 벡터하고 바이노멀 벡터하고 이너 프로덕트 해주면 항상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맞습니까? ds분의 dv, n하고 n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지금 그림에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tv, n 세 개가 전부 다 서로 수직이 돼버려요. 수직이 되다 보니까 잠깐만 요걸 고려를 했어야 되네. 선생님 요 이야기를 했으면 ds분의 dt가 커버처 곱하기 노멀 벡터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배우진 않았죠. 배우진 않았는데 이 그림에서 이야기됩니다. 이게 자주 사용이 돼가지고 ds분의 dt가 커버처 곱하기 ds분의 dt가 dt의 절대값이 커버처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양면의 절대치를 쳐주면 노멀 벡터의 크기는 1이라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는데 ds분의 dt를 해주면 이것이 노멀 벡터하고 수직이 ds분의 dt를 해주면 노멀 벡터하고 평행이 됩니다. 평행이 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책에 연습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것만 보여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ds분의 dt하고 n이 평행이다. 평행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여주면 됩니까? ds분의 dt하고 n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제로라는 걸 보여주던가 아니면 ds분의
예, 크로스 프로덕트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ds분의 dt가 커버처 곱하기 노멀 벡터라는 걸 이용해주면은 그러면은 b가 t 크로스 n이 되고 ds분의 db가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b를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분배 법칙을 생각한다고도 분배 법칙 사용하고 ds분의 dt가 n 벡터하고 평행이라는 걸 사용해주면은 이제 ds분의 db하고 b 벡터가 제로가 이너 프로덕트도 제로 이것도 제로가 된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선우 이해됩니까? 마지막 줄 이걸 받아들이면 오케이. ds분의 db ds분의 dt가 커버처 곱하기 n이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앞에 부분이 제로가 돼버린다고 죠 여기다 대입해주면 노멀 벡터와 노멀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해가지고 요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요 텀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리고 요거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t 크로스 ds분의 dn하고 예를 들어서 요걸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면 b가 t 크로스 n이에요. 그러면 t 크로스 n이 n 벡터하고 요거의 이너 프로덕트는 t 크로스 n b하고 t하고 수직이다 그죠? b하고 t하고 수직이고 B를 봅시다. ds분의 db하고 예를 들어서 b의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퀘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보여주면 되느냐 하면은 t 크로스 ds분의 dn ds분의 dn 이너 프로덕트 t 크로스 n이 제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죠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라는 말은 수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충분하다고 죠 잠깐만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없다고 죠 b 벡터의 외적이 제로가 되면 되는데 b하고 t가 그죠? 항상 수직이다 그죠? 집계한다 그죠? 집계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야기 안 되는데 잠깐만 ds 주인이 뭔지 알아? 점이 대상 보자. 모르지. 방향을 돌리고 나도. 이상하네. 저희 데이트 ds분의 b db 곱하기 b가 제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t 크로스 ds분의 dn 이너 프로덕트 b가 제로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전체가 집계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ds분의 dn은 뭐하고 ds분의 dn은 어떻게 됩니까? ds분의 dn은 평하기를 dt분의 dn하고 평이에요. 왜냐하면 dt분의 ds 이거 이퀄 이거 이퀄 dt분의 ds분의 1 곱하기 dt분의 dn이 정도 그래서 자 ds분의 잠깐만 ds분의 dt 바이노멀 벡터의 ds분의 잠깐만 d t하고 n하고 노멀 벡터의 ds분의 dn은 이렇게 돼서 n 벡터하고 n 프라임하고 평이 되고 n 프라임은 n하고 수직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거 왜 생긴 겁니까? n의 절대값이 1이죠, 그죠?
여기까지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n이 수직이 되겠고, 그러면은 ds분의 dn이 n의 수직이고, 수직이고 n이 또한 n이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t 크로스 ds분의 dn을 해주면은 t 크로스 ds분의 dn은 pn이를 t 크로스 n 벡터 바이노멀 벡터. 잠깐만 이렇게만 제곱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잠깐만 ds분의 dn 벡터는 n 프라임이고 n 프라임은 n 벡터하고 수직이 되고 따라서 잠깐만 이걸 잘못 적었다 그죠? 수직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가지고 b하고 이렇게 해서 n 프라임 다시 해보자. 이해됐습니까? 아직 이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ds분의 dt가 커버처 곱하기 n 벡터예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앞에 부분은 제로 벡터 돼버려서 날아가요. 그래서 t 크로스 요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요걸 보여줘야 되는데 요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앞에서 날아가 버리고 요게 남는데 요거하고 b의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인가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요게 제로 벡터가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인가. 그러면은 자 ds 그래서 결론적으로 ds 잠깐만 ds분의 dv 그래서 t 크로스 ds분의 dn이 하고 b의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t하고 b가 우리가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ds분의 dn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ds분의 dn을 다시 나타내보면 dt분의 ds분의 1 곱하기 dt분의 dn 형태가 돼가지고 이거는 컨스턴트가 되고 dt분의 dn은 m 프라임 하고 평이 n 프라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n 프라임에 어떤 컨스턴트를 곱했는 거라서 이게 평이 돼요. 그리고 n 프라임하고 n은 항상 수직이 된다고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n의 벡터의 크기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n 벡터와 n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주면은 두 배의 n하고 n 프라임 이퀄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n 프라임하고 n이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t 크로스 ds분의 dn은 t 크로스 ds분의 dn이 n에 수직이 돼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수직이 되고 t 크로스 n의 데피니션은 b 벡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ds분의 db하고 t 이거는 바로 나와버린다고 그죠? 근데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죠? ds분의 db가 b하고 t 모두의 수직이 돼버리면 btn 세 개가 다 수직이 되는데 btn 세 개가 다 수직이 되는데 b 벡터, t 벡터 모두의 수직이 되니까 n 벡터하고 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ds분의 db가 마이너스 타 곱하기 n 형태로 나타난다. 왜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필 붙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리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튕겨져 나가는 힘. 당기는 힘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힘이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붙여놨습니다. 이 밑에 그림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이 그림을 보고서 사람들 보고 혼동하라고 이렇게 그려놨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림을 이렇게 좀 말이 좀 안 되게 좀 그려놨어요. 어쨌든 한번 보긴 보세요. 그런데 좀 마음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커버처는 항상 양수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토션은 음수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제로 비트는 힘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별로 안 느껴지죠? 왜 비트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지 오늘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비트는 이게 거의 곡선이 가는데 그 회오리를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회오리 감자처럼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돌아가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모르지만 그죠? 쌤이 20대 때 보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데몬스트레이션 그걸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경찰들이 정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류탄을 쏴요. 체류탄을 쏘는데 체류탄이 어떻게 날아오느냐 하면은 어떻게 날아오겠어요? 체류탄이 쏘면은 체류탄이 날아오겠어요? 포물선 그러면서 날아오겠어요. 포물선이 맞긴 한데 완전하게 맞지는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하면 체류탄을 쏘면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세력으로 날아오니까 그 체류탄을 보고 있으면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죠? 이게 분명히 회전하면서 또 날아오거든요. 날아오다 보니까 사실은 체류탄에 사람이 직접 탄을 맞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체류탄이 날아오는 것을 밑에서 보고 있으면
나에게 날아오는 것처럼 꼭 느껴집니다. 정말로. 예, 해선함도 날아오니까 내가 맞을 수 있겠다. 날아오는 체류탄인데 내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토지언이라는 게 이게 해전함이 박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를 선생님 좀 설명할게요.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절대값을 채취하면 뭐가 됩니까? 토저는 ds분의 db의 절대값하고 같아요. 사실은 이 방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토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ds분의 db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정말 비틀어놓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벡터 펑션의 이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게 지금 그 수건을 짜듯이 그죠? 비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틀어 나가는 정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지금 함수를 비교했을 때 그죠? 두 함수가 비슷하다, 변화가 별로 없다. 이러면 비슷하다는 것은 두 함수가 거의 똑같은 함수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함수값이 같으면 두 함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해도 함수까지 같으면 더욱더 같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두 함수가 더욱더 유사하다. 뭐 이해도 함수까지 같으면 더더욱 유사하고, 그죠?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은 함수값하고 이렇게 미분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같다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두 벡터 펑션도 이게 벡터 펑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니트 벡터 이게 t 벡터하고 노멀 벡터 t의 미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t하고 t 프라임이 같다면 사실 두 벡터 이 벡터 방향 벡터 펑션에서는 t하고 t 프라임은 n 벡터의 평행이에요. 그래서 t하고 n 벡터가 같다 하면 두 벡터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t하고 n이 같다 하면 t, n 두 가지 다를 고려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냥 t 크로스 n을 생각하면 뭡니까? 바이노멀 벡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t 크로스 n이 b가 거의 같다 하면 움직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 크로스 n이 n이 되게 심하게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방향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 일치하는 도형에서 tn을 포함하고 있는 도형을 아스크레이팅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이 tn을 포함하고 있는 t하고 n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 아스크레이팅 플레인을 결정하는 것은 아스크레이팅 플레인에서 평면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멀 벡터, 도슨 벡터가 되는데, 이 도슨 벡터 바이노멀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바이노멀 벡터가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뒤틀어짐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길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산길이 어떤 길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주관적인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천천히 가면 아무래도 덜 위험하겠는데, 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막 뛰어간다 이러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고, 주관적인 환경은 그 뛰어가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길 자체가 위험한 것은 이제 곡률이 심하게 굽어 있거나 아니면 이 톨전이 이제 결정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 톨전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제 t하고 n이라는 것은 이 곡선이 놓여져 있는 평면이요. 이 평면 자체가 t하고 n의 t 크로스 n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이 평면이 똑같은 평면 상을 거의 다 아주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t 크로스 n이 심하게 바뀐다. 즉 b의 변화량이 크다. t 크로스 n이 바뀐다는 말이야. b가 바뀐다는 말이야. tn이 심하게 바뀌면은 t 크로스 n도 심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 크로스 n이 바이노멀 벡터가 되죠. 그래서 바이노멀 벡터가 얼마나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이노멀 벡터가 바뀌는 정도를 보고서 이게 얼마나 이게 이 곡선이 놓여져 있는 평면에 tn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평면을 생각하면은 이게 심하게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 법선 벡터의 방향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이 3차 공간상이라서 그리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공간상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한번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려진다면 t하고 n이 둘 다 방향이 바뀌면서 b 벡터가 계속 심하게 뒤틀리듯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 벡터의 변화량을 가지고 b 벡터가 얼마만큼 ds가 라는 것은 똑같은 길이를 움직였을 때, 델타 s랑 똑같은 길이를 움직였을 때 이렇게 회전을 했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직선 형태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길이를 이동했을 때 바이노멀 벡터가 변화한 정도를 살펴보면 뒤틀림이 심할수록 이게 많이 이게 ds분의 db의 값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직선에 가깝게 가거나 아니면은 회전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방향으로 그냥 한번 쭉 간다고 하면은 토지형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막 물결 치듯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이제 토지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의
의미를 소개를 했고, 토션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타우를 실제로 토션이라고 부릅니다. 타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양변을 n 벡터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에서 양변을 n 벡터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주면은 n 벡터의 크기가 1이 돼버리니까 양변을 n 벡터로 이너 프로덕트를 주면은 토션 오른쪽은 1이 남고 왼쪽 마이너스 타우가 남고 왼쪽은 ds분의 db하고 n의 이너 프로덕트가 남겠다고. 그래서 토션은 결론적으로 ds분의 db 벡터하고 n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꾼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토션의 계산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 식은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ds분의 db가 dt분의 ds분의 dt분의 db하고 같아요. dt분의 ds가 알파임t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의 절대값을 구하면은 알파임의 절대값분의 b'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다, 그죠?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적으면은 그래서 잠깐만 절대값을 취했었는 거고, 절대값을 취하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절대값을 취하지 맙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dt분의 ds분의 이렇게 절대값을 여기만 치고 분모에만 치시면 되죠, 그죠? 알파임의 절대값분의 b'임 이렇게 해서 같은 식을 얻게 되겠고, 이거는 밑에 식은 바이노멀 벡터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유도를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데 심심하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 문제 가제물로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숙제로 어차피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실제로 밑에 식을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위에 식을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사실 좀 계산이 뭐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밑에 식이 조금 계산하기 약간 더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 어느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더라도 뭐 크게 사실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헬릭스라고 하죠. 코사인 t, 사인 t, t라는 것은 공간상에서 스프링 형태를 스프링 형태로 움직이는 도형이 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가제물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월요일 제발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야? 네, 딱 밑에 알리니 때문에 저희가.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역시 네. 선생님 날개가 되게. 네. 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코사인 t, 사인 t 여기 x축, y축, d축 이렇게 됩니다. 스프링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도형이 되는데 그냥 계산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사실은. 좀 전에 봤다시피 타우가 알파임 절대값분의 b'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파임, b'm 다 구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이 세 개를 차례대로 계산을 해서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알파임은 그냥 자연스럽게 미분해주면 턴 바이 턴으로 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절대값 채워주면은 사인 제곱 달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니까 루트 2가 되고, t는 정의에 의해서 요분의 요거 계산시키면 이렇게 나오겠고, 노멀 벡터도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이 되는데 T'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턴 바이 턴으로 사인 T 미분해주면 코사인의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 1 돼서 요것이 T'이 되겠고, 요거의 절대값을 계산해보면 1이 나와가지고 결론적으로 노멀 벡터 이렇게 되겠고, 바이노멀 벡터는 T하고 N의 크로스 프로덕트라서 이 IJK 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계산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턴 바이 턴으로 미분해주면 사인의 미분, 코사인의 미분에다가 마이너스 5 붙었으니까 미분해주면 사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냥 대입만 해주면 답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션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토션까지 공부를 했고, 공간상의 모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질문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토션이 이게 사실 책이 바뀌면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 볼 때 커버처 토션과라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서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토션, 그냥 공식만 외워두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공식 외워두세요. 뭐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외우는 걸 좋아하면 인문계에 가지 않았을까요?
외우는 걸 좋아하면 생물 전공을 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 반에 그래요. 생물학 전공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생물 제가 아기는 있었어. 생물 재밌다고 그전 선생님 이야기했었잖아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고승하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신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사범대학교가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아마 나이가 아마 한 23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숙제를 안 해왔다고 어느 날 나오라 하더니만은 하이힐 신은 채로 하이힐로 발등 확 쥐어버리더라고요. 개쓰레기네. 네, 그래서 멍이 시커렇게 들어가지고 집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선생님한테 되게 모욕적인 그런 글이 되게 많이 나겠어요. 그러다가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그죠? 1학기 때 그랬다가 2학기가 되니까 구구단을 외우라고 했다고 했죠. 그죠? 구구단을 덧셈도 모르는 덧셈 뺄셈을 모르는데 구구단을 외우라는 바람에 어쨌든 구구단 안 외우면은 집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한번 보고 외웠어요. 한번 보고 외우고 이러니까 반에서 구구단을 제일 먼저 외우니까 선생님이 야 네가 구구단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바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구구단은 또 이러면서 친구들도 그러고 다들 뭐 신기하더라고요. 와 내가 정말 바보라고 항상 놀렸었던 애가 구구단을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때 정말 외웠던 기억이 나요. 단순 암기하는 거 이게 참 어릴 때는 그때는 참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외우라 하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느냐 그냥 외우면 되지 그냥.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제일 쉬운 게 외우는 거다. 어쨌든 요 공식 계산하는 공식들은 좀 외워둬야 되겠고 1시간만 더 하면 여러분들 진도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모션 인 스페이스를 하고서 그 다음에는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가제물은 이야기했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그때까지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